자, 그런데 약이 분명히 필요하죠. 제가 의사가 아니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약에 대해서는 약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대부분의 강의는 약이 아닌 다른 거잖아요.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망상을 어떻게 다룰 거냐, 환청 어떻게 다룰 거냐, 증상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확고한 삶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강의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 강의를 얼핏 본 사람들은 제가 약의 중요성을 혹시 소홀히 약 아닌 딴 방법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약의 중요성을 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약을 먹는 것과 병행해서, 약만 먹어서 안 됩니다. 약을 먹는 것과 병행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약만 먹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저도 딴 강의할 필요 없죠. 가족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약만 먹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약이 도움이 되지만 약만 먹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현병의 음성증상. 이거는 아직 약이 없습니다. 음성증상이 뭐냐? 음성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5가지인데요. 하나가, 위에 2가지가 제일 흔해요. 감퇴된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 없다. 단지 표현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못 느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지를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지를, 자기 마음의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도 없죠.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고, 말을 해도 말이 무덤덤하죠. 좋아도 그냥 좋아, 싫어도 싫어, 그냥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없으면 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 책의 정신분열병과 가족의 음성증상 다루는 부분에 제가 상세히 설명해 놨는데, 본인 자신은 자기가 감정 표현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코치를 해줘야지 돼요. 네 지금 목소리가 너무 무덤덤하다, 얼굴에 표정이 없다, 그러면 네가 지금 좋아한다는 걸 딴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좋으면 얼굴 표정을 좀 활짝 웃어야지 되고, 목소리도 한 톤 높여서 아, 나 좋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가족들이 엄마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 연습시켜야지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안 그러면 너무 로봇 같아서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하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정서가 안 느껴지는, 정서가 음성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양성, 음성이라, 양성은 플러스란 소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다. 음성은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적다.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보통 사람보다 적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의 정도가 적다. 아무튼 이렇게 감정이 마치 메마른, 건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것이죠. 요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의욕증.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 꼼짝을 안 하려 한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려 한다. 요게 무의욕증.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기껏해야 거실까지 나오지 집 밖으로 안 나가요. 무의욕증 있고 할 때는 안 움직여요. 시켜서 하라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게 청결 관리 당연히 안 되죠. 이 안 닦을라 해요. 머리 안 감을라 해요. 하고 옷 안 갈아입어요. 아무것도 청소 하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무의욕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럼 의욕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느냐. 잘못 시키면 싸움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살살 잘 달래서 살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도 그 책 보시고, 그 다음에 잡초인생이라는 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쓰여 있는데, 그 책은 지금 제본이 너무 시원찮아서 못 내놓는 데니까 다음에 제본이 되면, 제가 2003년도에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그 이전까지 하던 가족 교육 내용을 정리해서 낸 게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거는 이제 교육 교재처럼 낸 게 아니라 마치 에세이처럼
제가 대구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그래도 한 10여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의 삶을 이제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분명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교과서처럼 쓴 게 아니라 그냥 에세이처럼 수필지처럼 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뒤에 이제 재본이 제대로 되면 그때 이제 사보시고요. 아무튼 이 의욕이 없는 친구들, 요거는 결국은 제가 아닌 사람의 공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공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자고 권하면 그래도 같이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묵회감증. 묵회감증이라는 건 즐거움이 없다. 재미가 없다.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다.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어도 그걸 못 느끼는 이게 묵회감증이에요. 그 다음 무사회증. 이건 이제 대인관계 기피하는 거죠. 사람들을 안 만날라 하고 지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게 무사회증. 무언증. 말이 없는 거죠. 말수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 좋아지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부모님들은 흔히 보면 큰 거를 위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밖에를 안 나가는데 매일 눈만 뜨면 밖에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밖에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그 덩치가 큰 거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좋아질 때는 이 덩치가 큰 게 변화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면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요. 내면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데 내면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한 6개월쯤 4개월에서 6개월쯤 하면 겉으로는 큰 행동의 변화가 없어도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좀 편안해해요. 본인이 하루하루 생활을 좀 더 편안해하고 사람들 만날 때도 좀 더 느낌이 편안해하고 덜 불안해하고 좀 더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 좀 더 편안해지면 얼굴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전에까지는 얼굴이 다 긴장돼요. 탁탁 하거든요. 얼굴이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확 드러나는데 요게 얼굴이 부들부들하게 풀려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부모가 뭐 묻거나 뭐 하거나 해도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던 내지는 대답을 해도 조금 날이 서 있던 애들이 뭘 묻거나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는,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런 식의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좋아질 때는 직선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S자로 좋아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운동선수들 기량이 늘 때도 그렇게 는다 하잖아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도 실력이 잘 안 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몇 달 만에 느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운동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공부도 그래요. 공부해보면은 쫙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성적이 크게 안 오르다가 갑자기 확 올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S자 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계속해서 뭔가 가족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때로는 상담받으면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있는데 이때 이 시기가 아무것도 안 해.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밖에 안 가던 애가 이제 자기가 밖에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지가 내 옆에 자꾸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이거 좋아지는 거예요. 방에만 있던 놈이 엄마가 이제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 와서 옆에 있으려 하고 하면 이거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아지면 엄마가 어디 가거나 하면 다 자꾸 따라다닐라 해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꾸 따라다닐라 할 때는 제 얘기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십시오. 어머님들끼리 모이는데도 데리고 가도 되고 어디든지 상담 받으러 갈 때도 데리고 오십시오. 네 상담 엄마가 상담 받으러 가는데 네 좀 내하고 좀 같이 가도 해서 지는 기다리라 하고 엄마는 상담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디든지 지가 달라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 옆으로 자꾸 지가 와요. 하나는
그 다음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말수가 늘어요. 제 이야기, 말수가 느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근데 부모님들이 흔히 보면은 말수가 늘거나 하면 부모님들은 저게 되는 말인가 안 되는 말인가 자꾸 따질라 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말을 하기 자꾸 가르치려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려 한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이야기는. 심지어 저는 화내는 것조차도 그전에 그 입 한마디 안 떼고 있던 애가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부모 원망하는 것부터 입이 열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뭐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줬다 뭐 했다 등등 그 생각도 안 나는 일들을 그 원망하는 게 터져 나올 때 흔히 부모들이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내가 그 다음에 부모는 억울해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쉽게 표현하면 고름이 차였던 게 고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 쭉쭉 짜줘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 네 이야기 더 해봐라. 아, 그랬었나? 나는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랬더니 진짜 속상했겠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쭉쭉 이렇게 짜줘야 돼. 그 입을 닫게 하려고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더 말을 많이 하게 하는데 더 말을 많이 잘 됐다고 하나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쭉 잡아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줄줄이 쭉 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원망이 짧게 나오고 많은 애들은 서너 달 이야기 잘 들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원망 크게 없어요. 근데 오래 나오는 애들 한 2, 3년 가요. 원망하는 게.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 10년도 가고 죽는 날까지 평생도 가죠. 들어서 쭉쭉 뽑아줘야 돼. 푹푹 쭉쭉 뽑아줘야 돼. 그래서 말수가 많아지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음성 증상이 크게 보면 5가지로 흔히 이야기하는데,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무언증. 요 5가지 음성 증상이 있는데, 요 음성 증상은 현재까지 약이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사람의 공으로 옆에서 이 음성 증상이 있을 땐 본인은 꼼짝을 안 하려 하니까 가족들이 공을 들여야 돼요. 가족 힘으로 청 안 되면 사실은 외국 같으면 사례 관리자들이 있어서 가정 방문도 들어오고 다 해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앞에 얼핏 이야기했던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우리가 당사자든 가족이든 본인들이 겪어본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집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료 지원가들을 쓸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격증도 없고 뭐 정식으로 돈을 받고 하는 시스템도 마련이 안 돼 있는데 동료 지원가들을 쓸 때에는 부모님들도 합당한 보수 아르바이트비를 주셔야 돼요. 그냥 환자라고 공짜로 자꾸 우리 집에 들어와라 뭐 해달라 하면은 조금 하다가 말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게 상담자도 그렇고 동료들끼리 관계도 그렇는데 우리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맺은 인연이 꾸준히 가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라도 네가 우리 집에 한 번씩 들어와 주면 한 번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오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액수가 그렇게 그래도 크게 안 비싸더라고요. 이건 또 잠깐 이야기하자면 서울 쪽에 보면 장우석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자기 회복 수기를 2권을 써냈죠. 2권이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우석 심리상담사라고 치면 나와요. 자기 스스로 심리상담사라고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하는데 자기는 상담실 공간이 없어요. 낮에는 자기 일하고 저녁 시간에 자기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전화 상담을 해주는데 전화 상담료를 1시간에 50분인가 50분에 3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자기가 전업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 있고 자기는
뭐 가외 수입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는 3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또 가족분 그래서 이게 말동무가 필요할 때 그 1시간에 30분, 자, 1시간에 3만 원을 주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록 어떤 전문적인, 근데 전문성 면에서도 사실은 좀 달라요. 당사자들이 때로는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우성님처럼 회복된 당사자가 제가 전화 상담합니다. 또 저는 방문 상담합니다. 저는 뭐 사례 관리합니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음성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가정 방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재활훈련 프로그램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도움을 받기 좋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꼬박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음성 증상의 노하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회복 10년차, 20년차 가족협회 임원분들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 노하우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가족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이런 데 대한 의논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아무튼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의 첫 번째가 음성 증상, 약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심리적 좌절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게 뇌의 병, 뇌의 질환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네 뇌는 왜 탈이 나느냐. 자, 이게 쉽게 표현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뇌가 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탈이 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인데 결국은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결국은 몸에 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탈나게 돼 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마다 자기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온몸을 다 100% 완벽하게 받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뇌가 딴 사람보다 약하게 태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 약한 사람은 위장병이 생기는 거고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병 생기는 거고 폐가 약하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간이 약하면 간 질환이 생기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가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뇌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탈이 나는 건데 스트레스도 그러면 우리 애가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지? 큰 한 방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인 줄도 모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게 그게 탈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다 우리 당사자들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순종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착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착하다 이야기, 그 착한 것 때문에 골병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착한 애들은 정신병 쪽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안 착한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지가 오히려 남들 들고 패고 지가 대장 노릇하고 집에서 부모하고도 부모가 뭐라고 마음에 안 들면 부모한테 덤비고 가출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차라리 가출하고 하는 이런 애들은 정신병, 조현병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남들하고 안 싸우려고. 제가 이야기 얘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입니다. 화목의 욕구가 억수로 강합니다. 그래서 진실성의 욕구가 엄청 강해요. 자기도 남한테 거짓말 못하고 남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상처받아요 얘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겉으로 화를 안 내서 그렇지 지 속에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욕구 좌절 경험이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손해본 일들, 자기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일들, 이런 것들, 욕구 좌절 경험이 많이 그 안에 있다. 부정적 기억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 안에, 이걸 달리 말하자면 상처, 마음의 상처가 많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못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못 다 빼줘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자기가 나중에 이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다 터져 나오게, 그게 다 밖으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입이 열리게 해야 되고, 그게 그 입을 청 안 떼는 놈들은 상담자한테 상담 붙이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입을 지가 떼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애들 같은 부모님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 말이, 지 속에 있는 말이 막 다 나오게끔. 옳으니 그러니를 따지면은 입을 닫아버려요. 옳으니 그러니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랬구나 그러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욕구좌절 경험, 부정적인 기억들. 이거는 안에 들어있으면 항상 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 빼주셔야 돼요. 지가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 지 스스로가 이걸 속으로 사겨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해서 뭘 하느냐면, 음식으로 따지자면 안에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뇌의 병이라 하지만 제일 비유하기 쉬운 게 위장병하고 비유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 위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잖아요. 뇌라고 하는 기관은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내가 눈으로 봤는 거, 귀로 들었는 거, 여러 가지 나의 경험, 정보를 소화해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게 뇌잖아요.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인데, 말하자면 뇌가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하고, 심하면 구토하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뇌가 탈이 나면 안에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불편하겠죠. 거기다 심하면은 구토하고 설사하겠죠. 구토하고 설사하는 게 엉뚱한 소리로 나오고 욕으로 튀어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구토고 설사라고 보면 돼. 안에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를 소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게 이제 자기가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지가 철이 들면 스스로 이걸 소화해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인데 처음엔 안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 항상 가족이 먼저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먼저 2, 3년 가족이 온 사방으로 공부하러 다니고 모임 다니고 뭐하고, 가족이 내가 먼저 바뀌어 보려고, 내가 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려고 가족이 애를 쓰면 2, 3년쯤 지나면 당사자도 그때부터는 공부도, 이제 부모가 어디에 공부하러 다니나 보고 나도 같이 갈까 해서 같이 다니고, 이제 당사자가 따라 붙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속에 욕구 좌절 경험과 부정적 기억도 많습니다. 이거 다 소화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약으로 안 되는 문제를 두 번째가 심리적 좌절 경험들, 더 구체적으로는 욕구 좌절 경험, 부정적 기억들, 이런 게 이 속에 많습니다. 이거는 약 먹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약으로 안 되는 문제를 세 번째가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약 갖고 안 됩니다. 보세요. 강제 입원과 강제 투약에 따른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부모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는 당사자들 많겠죠. 부모, 자기 강제 입원시켰다고 이 원망 10년씩 하는 애들 있어요. 부모 아주 골병 들어요. 그러면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것, 강제 입원, 강제 투약에 따른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기 결정권의 침해. 이게 환자라고 자기 뜻대로 안 맡겨주고 부모가 계속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자존감 손상, 정체감 손상. 정체감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누구도 내가 정신과 병원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과 약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 상하죠. 정체감 손상 오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적응 실패에 따른 대처 자신감 상실.
자신감을 느낄 만한 역할의 부재,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희망의 상실 등등 이런 문제들, 이거 약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약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